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수국 가지치기 후 새순이 너무 많이 돋았을 때 순 따주는 방법과 떼어낸 순을 이용한 가을 새순 삽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수국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수국 삽목은 장마에 하면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장마 기간 내 비가 안 오는 날이 잦아지고 장마 중간에 폭염이 겹치면서 수국 삽목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장마 기간 동안 공중 습도가 높고 기온도 너무 덥지 않게 유지가 되어야 삽목이 잘 되는데 이상기후로 인해 살짝만 방심해도 수국 삽목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마 때 수국 삽목에 실패하신 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가을 새순 삽목을 시도해보세요. 보통 새순 삽목은 봄철에 많이 행하는데요. 어느 정도 덩치가 큰 수국을 키우고 있다면 지금 이맘때 새순 삽목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저는 수국꽃이 지기 시작하는 7월 말경 가지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늦어도 8월이 가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자른 가지 아랫마디에서 새순이 트고 그 새순이 10월까지 잘 자라서 순 끝에서 꽂는 분할을 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주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새순이 터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수국처럼 새순이 많아도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새순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서로 양분을 나눠 갖게 되면서 잘 성장하지 못해요. 공급되는 양분은 한정적인데 양분을 필요로 하는 순이 많아지니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 새순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꽂는 분할을 못하게 되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수국의 경우가 가지치기 후 정말 이상적으로 성장한 케이스예요. 가지치기 후 자라나온 새순들이 벌써 튼실하게 커있고 가지 중간에서 터오르는 순들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수국처럼 새순이 많이 터오른 경우에는 영양분을 몰아줄 새순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과감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글바글하게 자라나온 새순들을 제거해주고 새순 삽목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지치기 후 가장 위에 있는 마디에서 터오른 순만 놔두고 아랫부분 순들을 제거합니다. 자잘한 새순들 위주로 제거를 하고요. 중간 부분에 조금 큼지막하게 자랄 것 같은 순이 보이면 그런 순들은 놔두셔도 좋아요. 1개에서 2개까지만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흙 아래에서도 많은 새순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잘 살펴보면 흙 아래에서 나온 순들이 있고 묵은 가지 밑둥에서 순을 틔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흙 아래에서 나온 순은 놔두고 묵은 가지에서 나온 새순들은 제거를 합니다. 저는 이 정도 불필요한 순들을 제거해 주었어요. 처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새순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또 건강한 순들만 놔두고 한 번 더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제거된 새순들을 이용해 삽목을 시도해도 성공할 수는 있어요. 성공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은 순은 삽목에 성공하더라도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서 추천하지는 않아요. 올해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해주었던 엔들레스 썸머 썸머러브예요. 이 수국들은 가지치기를 한 지 딱 1달 차가 되었는데 이렇게 자른 가지 아랫마디에서 튼실한 새 가지가 2개씩 자라나왔어요. 가지 아래쪽을 보시면 역시 비실비실한 새순들이 많이 돋아 있습니다. 이 새순들은 위에 자란 새순들에 의해 빛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에 힘을 살짝 주어 새순을 밑으로 누르면 톡 하고 쉽게 떨어집니다. 이 정도 성장한 새순을 가지고 삽목을 하면 성공 확률도 높고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를 거예요. 안쪽에서 새순이 자랐다고 모두 제거하지는 마시고 화분 바깥쪽 가지의 중간에 자란 새순이라면 빛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새순 1개 정도는 놔두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 새순은 벌써 뿌리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 순 같은 경우에는 묵은 가지 아래쪽에서 돋아난 새순인데 분갈이 할 때 상토가 살짝 덮였는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흙에 심으면 바로 뿌리가 풍성해지고 성장 속도도 더 빠릅니다. 이 가지는 화분 가장 중앙 쪽에 자라있는 가지예요. 역시 윗부분 새순들에 의해 빛이 가려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가장 위에 새순 하나만 남기고 모두 떼어주겠습니다. 썸머러브 화분 2개에서만 이만큼의 새순을 수확했어요. 이제는 새순이 빼곡해 보이지 않고 가지 사이사이의 통풍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이대로 10월까지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꽃눈 분화도 확실히 하고 내년에 크고 풍성한 꽃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수확한 새순을 가지고 삽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순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자라나온 작은 잎들 한 쌍에서 두 쌍 정도를 아래로 당겨 제거합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물올림을 해요. 물올림은 잎이 물에 불어서 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경험상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30분 물에 담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삽목판을 준비했어요. 역시 경험상 이 삽목판에 삽목을 했을 때 성적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삽목판 혹은 삽목상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삽목판 1개 정도는 구비해 두고 사용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은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삽목판 아래 거의 분막만큼 구멍이 많이 나 있어서 물 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삽목할 때 과습으로 매번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원예용 상토만 사용하셔도 좋아요. 흙을 담고 손으로 살살 두드려 다져줍니다. 그리고 물올림한 새순들을 그냥 꽂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삽목판에 새순들을 다 꽂아주었습니다. 수확한 새순들을 모두 꽂으니 딱 한 판이 나왔어요. 이제 삽목판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미세한 물줄기로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흙이 패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에 물호스의 세기가 너무 강해서 흙이 잘 패일 정도라면 원예용 상토 위에 산모래를 1cm 정도 깔고 삽수를 꽂으면 물 줄 때 흙이 잘 패이지 않을 거예요. 삽목을 다 했다면 관리하는 환경도 중요하겠죠. 저는 이번에 온실에서 가장 빛이 덜 들어오는 곳에 두고 관리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화분에 옮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삽목묘들도 조금씩 기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습도만 높게 유지해주고 강한 빛만 차광해준다면 무리 없이 뿌리를 내려줄 거예요. 이곳은 온실 아니라서 항상 높은 습도를 유지해서 굉장히 편하지만 가정집이라면 베란다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 두시고 매일 아침 잊지 않고 물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삽목판은 흙이 얕아서 매일 물을 줘도 되지만 만약 깊이가 깊은 화분에 삽목을 하셨다면 겉흙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서 2-3일에 한번 물을 주세요. 너무 건조한 곳이라면 보들보들한 세탁소 비닐을 덮어두시고 하루에 한두 번 걷어 환기를 시켜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크고 풍성한 수국꽃을 피우기 위한 새순 제거하기와 그 새순을 이용한 가을 새순 삽목법을 알아보았어요. 아직까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얼른 시행하시고요. 한 달 뒤 새순이 너무 많이 자라나왔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새순을 어느 정도 제거하시고 새순 삽목도 시도해보세요. 그럼 새순들이 뿌리를 내리면 또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